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버스 파업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염 시장은 지난 19일 개인 SNS에 시민들은 버스 대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곧 초대하겠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이나 종사자들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했으며 경기도는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의 요금 인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원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약 1년을 맞은 현재 수원시에선 민선 7기 100개 공약 가운데 96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행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큰 수원의 완성이란 목표 아래 특례시 추진을 내세우며 출발한 수원시 민선 7기. 100만 도시의 공동대응단 구성이나 토론회 등 여러 논의 끝에 중앙정부는 지난 3월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 사이에 이룬 큰 성과라면 성과고 또 우리 도시로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광역시급 위상 또 특례시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을 연구하고 자문,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 거버넌스 기구 좋은시정위원회가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00개 사업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한 그린 커튼과 특례시 추진 등 모두 23개의 사업이 매우 우수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91개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9개의 사업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화성 일대 한옥마을 건설 사업은 활용 방안 등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엔 청소차가 부족하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도 4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사업은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돼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되고 지방소비세도 경기도로 들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수원시 입장.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과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트램이 우리가 다 지어놓은 밥을 다른 데서 낚아채는 격이 됐고 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예타 면제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청년배당 등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늘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혜수입니다. 올해 1분기 경기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3%를 기록했습니다. 직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실정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대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이 승무원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한창입니다. 실제 비행기 내부와 똑같은 공간 속에서 재학생들이 승무원이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막연하게 꿈만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비행기 내 사정을 알 수 있고 궁금했던 점은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비행기처럼 내부가 준비되어 있을 줄 몰랐는데 확실히 좀 신기하고 이런 거 직접 끌어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더불어 재학생들이 알려주는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한 가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또한 체력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현역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모든 시험을 통과한 소방관들에게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며 자신감을 쌓아봅니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체력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 해가지고 좋았었어요. 대원들은 학생들에게 소방관의 자질에 대해 아낌없이 설명해 줍니다. 소방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체력을 우선 키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이 격하고 또 남들이 위험한 곳에서 나올 때 우리 들어가야 되고 또 남들이 만지기 싫은 것도 많이 만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없다면 오산 지역에서 열린 진로 진학 박람회. 진로 적성 검사부터 스스로의 꿈을 담은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역 근로자들에게 업무 내용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 문의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게 그런 걸 탐색해 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진로 설정하고 가다 보면 실업률도 점점 줄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올해 1분기 경기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3%. 최악의 실업난 가운데 오산 지역에서 열린 진로 진학 박람회는 2천여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번듯하지만 변변한 소장품은 없고 심지어 관장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미술관 중에 하나인 백남준 아트센터입니다. 지난 2017년 대대적인 리뉴얼과 입장료 무료화 조치로 연간 관람객 20만 명을 넘었지만 바로 다음 해 14만 명으로 30%나 줄었습니다. 다른 미술관과 박물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립미술관은 무료화 조치로 2017년 관람객이 2배 늘었지만 이듬해 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 박물관의 경우 입장료가 없어졌지만 관람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해 운영해온 경기문화재단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소장품 구입비는 거의 없고 10년째 운영하면서 관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전시 관리, 수년간 이어진 제로 상태의 유물 구입은 박물관을 아무 볼거리가 없는 곳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박물관, 미술관의 관장 자리는 현재 공석 중에 있고 관장조차 없는 기관의 운영은 어떠한 새로움 없이 연명만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과다한 운영비 책정으로 지난해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당했습니다. 민선 7기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이후 혁신을 약속했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단 이후 경기문화재단은 도의회와 소통하여 재단의 혁신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TF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이사 의지대로 재단의 조직 개편을 이미 완료해 놓았다는 것만 봐도 체질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재단에서 분리해 개별 독립시키거나 성격이 비슷한 문예회관에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8월까지 조직 개편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에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8월 말까지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 방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 과정상에서도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문제, 또 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해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재단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선 문화예술 분야에 전체 예산 3%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예산은 전체의 1.9%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성 금강호수 보트 전복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안성시청 공무원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안성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 사고로 중태에 빠진 안성시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안성시는 병원으로 후송된 A씨가 지난 14일 낮 12시쯤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부서 체육 행사를 마치고 금광호수 주변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친 후 소형 보트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공무원 13명이 수심 5m 물속으로 빠졌고 출동한 소방대에 구조된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탄 보트 운전사와 해당 업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직원 31살 김모 씨가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쇄기계에서 발생한 기름 증기에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천 대월면에서는 위생 매립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더미 30여 톤에 불이 옮겨 붙고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진화에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를 구조 헬기가 끌어올립니다. 지난 15일 과천시 관악산 연주대 부근에서 등산객 59살 이모 씨가 하산을 하던 중 발목 골절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산불과 함께 등산객 산악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박지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조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2020년 7월부터 자동 해제하는 것을 도시공원 일몰제라 하죠. 내년부터는 개발을 토지주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이천시가 토지 20%가 포함된 여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이천시청 앞에 양정여중고 총동문회와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양정여자중고등학교는 73년 동안 졸업생만 4만 5천 명을 배출한 이천시의 명문학교로 꼽힙니다. 이런 여학교가 총동문과 학부모와 함께 나선 이유는 양정여중고에 위치한 부학 근린공원에 아파트와 산책로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천시장이 소통 잘한다 그러는데 완전 불통인 것 같아 답답해서 제가 비대위를 형성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청에 저희가 의의서 탄원서를 제출해서라도 저희는 이것을 백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 사업자는 부학공원에 25에서 29층의 아파트를 짓고 산책로와 공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인 올해 1월, 이천시는 이를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학공원의 20%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한 이천시 양정여중고교 사학법인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대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운 바가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공문이 오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소통의 부재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놓은 계획에 보면 여학생 기숙사 사이에 담장 없이 산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성범죄 등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둘레길이라는 공원이 조성된다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 여자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줄까. 공사 시작되면 우리는 전학을 가야 되나? 시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는 지난 3월부터 이천시를 항의 방문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비공개 사안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이천시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시는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안 한 부분이 무슨 까닭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통지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개발에 나서면 난개발이 될 수 있어 시는 공원 유지를 위해 내년 7월 이전까지 이를 방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개발이 시의 뜻대로 공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토지주인 학교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정말 높은 단체인 학교의 입장은 전혀 무시하고. 민선 7기 이천시가 내놓은 슬로건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입니다. 그러나 토지 주인 학교도 모르는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경기 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인구 정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안산시가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임산부들이 택시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00원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 임산부 행복택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곧 출산을 앞둔 김영미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몇 분 후 택시 한 대가 김 씨 앞으로 도착했고 김 씨는 편하게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에서 행복택시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혜택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동할 때 더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김 씨는 병원을 가기 위해 7천여 원의 택시비를 내야 했지만 오늘은 단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지불했습니다. 병원 거리가 애매하게 가깝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사분들이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조금 내색할 때 불편해하시면서 싫어하신다고 하셔야 되나? 조금 피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눈치 주시고 지금 이런 100원 택시 이용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담에서 약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산시는 안산 지역 임산부들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 한 달에 2번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산시의 임산부 이용 택시 서비스입니다. 100원 행복택시 운행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출산 정책을 통해서 아기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임산부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임신 사실 증명서를 안산시가 운영하는 하모니콜 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출산 예정일까지 안산 지역 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안산시에서 지급합니다. 교통약자, 장애우라든가 임산부에게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게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수입에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매년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 지원택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습니다. TV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
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푸른 녹음이 가득해지는 소만을 맛보는 죽순채입니다. 죽순과 소고기 우둔살, 미나리, 숙주, 표고버섯, 홍고추, 계란, 그리고 소고기 양념장을 만들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생죽순은 쌀뜨물에 삶아서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없애고 빗살 무늬를 살려 채 썰어 준비합니다. 미나리와 숙주를 다듬고 끓는 소금물에 데친 후 물에 헹구고 5cm 길이로 채 썰어주고 죽순, 미나리, 숙주는 소금, 참기름으로 무쳐주세요. 소고기와 불린 표고버섯은 채 썰고 각각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로 양념해줍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황백 지단을 붙이고 5cm 길이로 채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손질해 놓은 죽순, 미나리, 숙주, 고추, 그리고 양념한 표고버섯과 소고기를 볶아줍니다. 볶은 죽순, 소고기, 표고버섯과 미나리, 숙주를 모아 간장, 식초, 설탕,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으로 초간장을 만들어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그릇에 담은 후 지단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완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죽순은 소만절기가 제철입니다. 죽순은 육류, 해산물 모든 재료와 잘 어울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죽순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온 반가운 영양 덩어리, 맛도 영양도 만점인 죽순 요리로 건강한 여름철 밥상을 차려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